성장을 좌우하는 요인 중에서 성장이 부진한 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잠이죠. 잠. 얘기할 게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잠을 잘 때까지 한 돌반 이럴 때까지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잠을 적게 자는 아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몸에 열이 많아서 아이들이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은데, 잠을 잘 못 잔다.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야제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3번 이상 깨거나 혹은 한 번 깼을 때 다시 잠드는 데까지 5분 이상 걸리는 걸 우리가 야제라고 부르는데, 이 야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성장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 분비가 피크가 되는 타이밍인데요. 이 12시에서 2시 사이에 숙면 단계에 들어가야 피크가 돼요. 근데 애들이 숙면에 들어갈 때까지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10시에는 누워서 불 끄고 잠에 들어야 12시에서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 피크 될 때를 충분하게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잠 잘 자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막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통 뭘 하겠습니까? 컴퓨터를 합니다. 핸드폰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막으면 뭐 하겠어요? 엄마랑 같이 책을 보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늦게 자요. 1시, 2시에 자는 애들 되게 많아요. 이러면 못 큰다. 무조건 아무리 늦어도 11시에는 잠이 들어야지 그나마 성장 호르몬 피크의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항상 저녁 때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어머님들도 되게 늦잠 자꾸 주무시려고 하고, 어른들 다 약간 비슷하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10시, 11시에 불 끄고 다 온 가족이 잠들고 새벽 3,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고 싶은 걸 하자. 아이들이 게임하고 싶다. 게임 때문에 늦게 잔다. 그러면 좋아. 너 무한대로 할 수 있어. 새벽에 일어나서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무조건 하겠다 그래요. 하루에 1시간밖에 못하던 걸 3시간, 4시간씩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어떤 아이들도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 게임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못 일어나요. 한번 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아이들을 일찍 재워야 된다. 이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출생시 저체중입니다.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산과에서 배웠던 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가입 연령의 최적 상한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처럼 들리죠.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나이 중에서 제일 높은 나이를 몇 살로 배웠냐 하면, 제가 28살로 배웠어요. 지금은 초산 연령, 평균 연령이 31.5세가 넘을 거예요. 더 넘을 거예요, 지금은. 40 가까이 돼가지고 아이 낳는 경우도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이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뱃속에서 발육을 다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저체중 출생아가 많습니다. 혹은 저체중 출생에 가까운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내원하는 친구들 출생 체중을 항상 체크하거든요. 모든 아이를 다 체크하는데, 제가 20년 전에 진료할 때는 3.2부터 3.7 사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 3.2 이하예요. 저체중 출생은 실제로 체중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엄마 뱃속 안에서 완전한 조건 안에서 엄마의 먹는 스타일을 받아가지고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이게 말하자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이가 크기 때문에 저체중 출생이라는 것, 물론 너무 크게 나와서 어머니께서 힘드신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물론 작게 나와서 크게 키우는 게 우리 로망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나친 저체중 출생은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돌까지 아이들이 몸무게가 얼마나 빨리 늘리느냐, 적정하게 빨리 늘리느냐, 여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는 게 좋고, 유전적 소열,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아버지께서 키가 작으면 아이가 키 작을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고려할 점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이제 설명드린 것들을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3돌까지 해서 세 돌까지는 아이가 씹고 삼키는 훈련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이들이 잘 씹고 삼키고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즐겁도록 만드는 것, 이게 포인트가 될 거고, 몸무게를 적정하게 잘 늘려라, 이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보통 이제 13kg에서 15kg 사이가 정도가 되면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남자아이 이제 11시에 여자아이 11세라고 제가 말씀을 적어놨는데 지금은 한 1, 2세 정도 땡겨졌죠. 이때가 사춘기 때입니다. 사춘기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아이들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무조건 잠을 일찍 잘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군대 가서도 키 컸다는 얘기는 그 군대 가서 키 큰 아이가 좀 이상한 아이예요. 우리가 그런 걸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 초경이 언제 했느냐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초경한 나이가 아이가 초경한 나이에 반영되는 그 확률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요즘엔 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은 확실히 빨라졌어요. 혹시라도 엄마 아빠 중에서 초등학교 때 키로 어른 된 부모가 있다면 아이가 지금 키가 큰 것이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동창회를 한다고 만났는데 초등학교 졸업 사진 때 맨 뒤에 있던 키 엄청 크고 맨날 축구하고 키 작은 저를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갈구고 죄송합니다. 저를 막 이렇게 막 했던 이 친구들이 저보다 키가 작은 거예요. 만났는데 동창회 한다고. 이게 초등학교 때 키로 어른 된 케이스죠. 이건 뼈나이가 보통 늙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나이보다 뼈나이가 늙어버리면 실제 나이에 따라서 뼈나이가 계속 무한정 느는 게 아니라 보통은 15세, 16세, 17세 라인에서는 성장판이 닫히고 뼈나이가 끝나기 때문에 어른 나이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늙어 있으면 성장이 빨리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아이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가 안 큰데 얘가 키가 되게 크네. 자랑스러운 건 좋은데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한 체크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이라는 건 결국 종합예술이다. 그래서 보통 유전적인 거 이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유전적인 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 면역 요 두 가지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건 사실 이것도 별로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죠. 애들이 영양이 부족한 일은 없으니까 씹고 삼키는 훈련만 잘 되게 도와주시면 되고 면역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애가 뱃속에 있거나 지금 막 태어난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일단 유산균부터 시작한다. 그게 첫 번째 단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극과 감성입니다. 아이가 스트레스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건 아이가 스트레스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아이가 짜증을 안 내고 클 수는 없거든요. 짜증 안 내고 키는 아이들이 있다면 저한테 신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사춘기 되면 짜증이 내고 다 엄마 아빠랑 싸우게 되고 자기의식이 생기게 되니까 자연스러운데 중요한 건 그 와중에도 엄마 아빠와 혹은 엄마 아빠 간이 대화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항상 일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걸 보고 배우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것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극, 저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운동이죠. 운동과 물 섭취를 많이 시켜주시라. 이렇게 정리하면 유전, 영양은 사실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면역력은 되게 공을 많이 들여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애들을 감성적으로 풍부하도록 스트레스가 덜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감성은 곧 엄마 아빠 간의 커뮤니케이션, 엄마 아이 아빠 아이 간의 2, 3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냥 단어일 뿐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자극은 무조건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저한테 전달이 되나요? 그런 게? 저희가 따로 네. 질문을 받아서 네. 연락을 드리죠. 저한테요? 네. 굳이 전문가들도 여러분들 계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